안녕하세요. 은행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경원구조 정윤지입니다. 저희 조는 은행이란 은행의 종류, 은행에서 하는 업무, 은행의 취업 절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백과에 따르면 은행이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널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규칙적, 조직적으로 대출을 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은행을 볼 수 있습니다. 예금, 출금을 하기도 하고 대출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 환전을 하기도 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잔액 조회를 하거나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으로도 나뉘어져 있는데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수표를 발행하거나 요구불 예금, 즉 예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곳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중에 은행이라고 불리는 한국은행에서는 독점적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신용은행 제도의 건전화를 도모합니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특수은행은 특별한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은행입니다. 일반은행은 또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시중은행, 영업구역이 도,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 지방은행, 외국은행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의 저축을 예금으로 받아들여 이것을 자금원으로 대출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당좌 예금 계정을 가지고 수표를 취급하기도 하고 내국 환망을 형성하여 격지 송금 등을 취급하기도 합니다. 신용 창조를 통하여 현금 준비의 승수배만큼 예금 통화를 창조하기도 합니다. 특수은행은 특별한 법령에 의해 발간된 은행인 만큼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유 경쟁과 수익성 원칙하에 움직이는 자동적 조절에 맡길 수 없는 금융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하는 업무로는 금융체의 발행 등과 정부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은행들의 일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시중은행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습니다. 지방은행에는 각 지방을 대표하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외국은행은 스탠다드 차티드 은행과 HSBC 은행이 있고 특수은행에는 수협,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은 크게 일반적 은행과 기관으로 나눈 은행 업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 은행이 취급하는 업무 중에서 고유 업무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유 업무는 자금을 중개하는 은행의 본질적 기능에서 출발한 업무로, 즉 은행 업무의 중심을 이루는 수신 업무, 그리고 여신 업무, 그리고 환 업무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수 업무인데요. 부수 업무는 은행이 고유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히 부수되어서 필요를 하거나 그리고 은행의 사회 경제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에 도움이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금 보증 업무나 그리고 증권 업무, 그리고 팩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으로 나눈 은행 업무에서는 상업금융 업무와 장기금융 업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업금융 업무는 요구불 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하의 기한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금융 업무입니다.
장기금융 업무는 자본금을 바탕으로 1년 이상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하거나 금융통화위원회가 주택금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상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은행의 주요 업무 4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신입니다. 수신에는 대표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신 대출입니다. 네, 대표적인 상품이 대출이고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특히 대출이나 여신 업무 같은 경우에서는 여신 업무만 특별히 담당하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회사나 캐피탈 회사 같은 것들인데요. 이들은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해서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외환입니다. 외환은 다들 잘 알다시피 외국의 돈을 우리나라의 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요. 무역을 하는 사업가와 해외 관광객 등은 여행과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다른 나라의 돈을 은행에서 편리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업 판매입니다. 아무래도 영업 판매 부분이 아마도 수익을 제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창구에서 예금 적금이나 방카슈랑스 그리고 카드 등의 제품을 판매를 통하여 주로 영업이익을 통해 수익 창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일단 고객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한은행의 조직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은행의 업무를 소개를 더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처음에 파트 1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그룹입니다. 개인 그룹은 개인 고객을 주로 관리하는 그룹이고요. 두 번째로 기업 그룹은 중소형 기업을 관리하는 그룹입니다. 세 번째로 대기업 그룹은 대기업을 주요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름에 걸맞게 규모에 맞춰서 고객들을 조금 담당을 주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WM 그룹입니다. WM 그룹은 고자산 고객관리 파트로 은행의 중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객 중 자산 고객이 대부분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중심이라고 특히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GIB 그룹입니다. GIB 그룹은 자본시장의 역량을 결집한 그룹으로서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CIB 제도에서 진일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투자, 은행, 생명, 캐피탈 등 신한은행 그룹의 계열사로 분리된 IB 영역을 신한금융투자로 집결 확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직도 파트 2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직도 파트 2에서 영업기획그룹, 영업추진 1, 2그룹, 그리고 글로벌 사업그룹, 신탁연금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영업기획부서입니다. 영업기획부서는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영업전략, 영업전술 입안 및 실행 관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또한 시장, 고객, 경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그 정보를 토대로 전략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 예측, 판매 예측, 시장 조사를 토대로 한 영업,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실행 관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규 시장, 예상 고객, 발굴 및 그 고객들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업 성과 분석, 그리고 그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사업 목표 달성 지원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기획 부서 중에서도 요새 스마트 금융본부가 제일 핫한데요. 휴대폰 뱅킹 산업과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영업기획 부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입니다. 영업기획 부서가 계획을 세우면 영업추진 1그룹, 2그룹이 나서서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영업추진 1, 2그룹에는 시장과 고객에 연결된 제1선의 영업전략가들 또는 영업기획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영업관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마케팅과 비즈니스, 그리고 각종 판촉 활동 수행 및 지원하는 비즈니스 전문 인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영업 부서와 기타 부서와의 조정, 중재, 그리고 방향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CEO, 사업부장에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전술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고객 지향 자세로 지속적 고객 관리를 유지하며 각종 상품을 개발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사업 그룹인데요. 이제 세계화가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사업 그룹에서는 타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은행 그룹사들을 위한 그 국가별 제도를 만들고 또한 적극적인 해외 M&A 추진 등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연금그룹은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위탁받아 일정한 기간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그룹입니다. 이상 두 번째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직도 세 번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신 심사 업무입니다. 여신 심사 업무 같은 경우 규정에 의해서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서류 결과가 규정에 맞는지 심사 시스템에 입력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대출해주고 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면 대출 유보를 심사하는 그룹입니다. 현재 지점에서 대출은 직접적인 고객들의 수요도 있겠지만 행원들의 마케팅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 업무입니다. 회계 재무 전문가인 위험 관리 책임자가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발빠른 대응과 꾸준한 기업 여신의 관리는 은행의 대손 충당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채권들이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부실 채권이 되었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여 그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것을 영업 업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혹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외부 상황, 예를 들어 브렉시트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외부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감지하여 고객 및 은행들의 손실 혼란을 막기 위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가장 떠오르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 디지털 업무입니다. 디지털 업무는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신한은행의 경우 디지털 업무와 ICT 업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업무입니다. 디지털 업무는 ICT 그룹에서 파생적으로 신설되었고 가장 중요한 업무로서는 인터넷 뱅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한은행의 솔과 KB국민은행의 리브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디지털 사업 전략을 총괄하는 디지털 전략본부, 모바일 채널 통합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채널 본부,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핀테크 등 별도의 랩 조직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CT 업무입니다. ICT 업무 같은 경우 디지털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시킨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ICT 업무 같은 경우 플랫폼 형성을 위한 역량과 기반을 구축하는데요. 디지털 업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형성된 플랫폼을 서비스화하고 시장에 출시하여 출시된 서비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은행도 회사이고 대부분이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영기획 업무, 경영지원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기획 업무 같은 경우 경영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경영 방침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지원 업무 같은 경우 대학생들의 은행 취업 선호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인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브랜드 업무입니다. 소비자 브랜드 업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과 불만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러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가 2%이고 대출이자가 10%일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과 혹은 불만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취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18학번 안소연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한 형식을 갖췄는데요. 일단 원서 접수하고 서류 과정을 거치며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 시험을 보는 이러한 절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면접이 더 강화되고 또 서류상 절차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는 면접을 2번 보아가지고 이를 통해서 직무 적합도나 기업 문화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은행에서는 자소서의 비중을 2배로 늘려서 서류 전형의 중요성을 매우 강화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취업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던 과정에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봤는데요. 여기서 리얼미터에 따르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권의 순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이런 순으로 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행의 순위는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농협은행의 점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취업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드리자면 일단 필기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필기 시험에는 보통 금융 지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예를 들면 시중은행에서는 경제, 금융, 상식 분야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예를 들면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면서 은행권의 순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기업은행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포함한 그런 G4의 리스크와 관련된 은행권의 영향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라든지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기술금융, 중소기업금융 이런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다른 산업기업에서는 탕평책과 조조의 인사 방식에 대한 예물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은행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면접이나 서류 전형에서 우리는 보통 학점이나 자격증을 따고 토익 시험을 보는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자격증, 학점, 토익 점수 이런 것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고 합니다. 은행권에 취업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중요시되는 것은 은행원의 덕목을 어필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 지원 동기,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 신한은행에서는 은행의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이 알아본 신한은행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정직과 성실, 적응 능력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통해 쌓은 가치관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면접관들은 열정과 윤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은행권에 취업하는데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독취사나 독금사라는 카페에 들어가서 더 자료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사 스크랩 등을 통해서 은행권의 현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 등을 더 알 수 있는데요. 그런 키워드를 깊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은행권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사 스크랩을 열심히 해서 은행권에 취업하는데 수월해지도록 합시다. 이만 구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